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격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부산 북값 그리고 평택을 이거는 짧게라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나온 부산 북값 여론조사 좀 설명드릴게요. 국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0일 지난 토일입니다. 이틀 동안 부산 북값 지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100%인데요. 여기에서 하정우 민주당 후보 43.4, 한동훈 28.1, 박민식 23.1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KBS 부사총구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8일에서 10일 지난 금토일에 조사한 건데요. 18세 이상 부산 북값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선전화 가상 전화 면접 100%입니다. 이거에서는 하정우 37, 한동훈 30, 박민식 17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여론조사는 우리가 딱 특정 시점의 숫자보다도 이 추이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지금 부산 북값 관련해서 같은 조사기관이 같은 방식으로 열흘 간격으로 조사한 게 이 부산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500샘플한 거. 그게 4월 27일, 28일에 맞아요. 1차를 했고 요번 5월 8, 90에 2차.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세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1차에 비해서 박민식 후보는 8%가 하락했고 한동훈은 6%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동훈은 그것만 보면 한동훈은 상승세고 박민식은 하락세다.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통계학적으로.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1등, 오차범위 밖에서 1등이고 나머지 두 후보가 경합이면은 1강 2중 구도. 그거는 이제 예. 국제신문이 리얼미터 ARS 조사고요. 그건 예. 처음 한 거고 부산 KBS 조사는 전재수랜다. 그 하도 하정우 후보가 재수행님 하고 다니니까. 예.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예요. 예.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그 두 후보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밑에 있고요.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하정우 후보가 이 참 재밌는 게요. 이분은 재수행님 없으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재수행님처럼 뭐 하겠다 그러는데 재수행님은 어제 선관위 법정 토론 말고도 TV 토론 3회를 딱 기약을 하고 어제 첫 번째를 한 거 아니에요. 예. 무슨 그 망치로 뭐 보좌관들이 PC를 뽀겠다 망가뜨렸다 뭐 했다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박형준 후보랑 당당하게 맞선 거예요. 예. 근데 하 후보는 보니까 법정 토론만 하겠다면서 이 TV 쌈박질이라고 해요. 이 토론을 쌈박질이라고 해요. 저 예. 깜짝 놀랐어요. 예. 토론이 쌈박질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하정우 후보가 이러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방어해낼 수 있을지 그게 어쨌든 굉장히 관전 포인트예요.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고 어쨌든 하정우 후보랑 또 이제 1등 싸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세요? 이 구도가 1강 2중으로 갈지 아니면 2강 1중으로 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시간이 갈수록 2강 1중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정우, 한동훈 예. 이제 그렇게 많은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시장 선거하고 커플링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꾸 장동혁 대표가 시장 선거 지지하러 부산에 올 텐데 그러면 자꾸 박민식이 이겨야 되는 건데 박민식은 떨어지고 있고 한동훈은 어느 정도 추세로 거의 하정우하고 같이 붙었을 때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사람은 사실은 박형준 시장이에요. 예. 박형준 시장은 솔직하게는 상승기에 있는 한동훈과 손잡고 싶은데 당대표는 와서 한동훈은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부산 시민 전체가 짜증스러워하는 이 집단은 안 되겠구나. 예. 그랬을 때 같이 한동훈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군요. 라고 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게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행님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시장 선거의 판세가 상당히 많이 규정을 하는 보궐선거가 될 수 있고 더군다나 뭐 대통령이 해수부 내려오고 HMM 내려오면서 상당히 물적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부산 경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음. 이건 뭐 정치 싸움을 뛰어넘어서 부산 시민들도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여당 손을 잡아야 될 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한 기자 짧게.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하정우의 상방을 뚫을 수 있냐. 하정우가 37, 38에 갇혀 있었거든요. 모든 예. 여론조사에서 1위는 하정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37, 38을 뚫을 수 있냐는데 37, 38을 뚫은 조사가 나왔다는 게 의미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단일화 양자 대결도 다 하거든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양자 대결을 하면 이기는 조사가 나올 거냐, 단일화를 했을 때. 근데 아직까지 요 조사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게 나올 거냐가 포인트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먼저 3등으로 쳐질 거냐인데, 지금 이제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 세 가지 이슈 중에 두 가지 정도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하정우의 상방도 확인이 된 것 같고, 가장 최근 조사에서 누가 3등인지도 정해졌는데 아직까지 단일화에도 이긴다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요거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을 얘기 짧게 해볼게요. 일단 5차 방정식이에요. 여기 되게 흥미롭게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주 의원이. 저는요 그 조국 후보가 예. 과거에 고 노회찬 의원이라든가 심상정 의원처럼 좀 그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좀 당당하게 진보 진영의 리더로서 선거점에 임하면 좋겠는데 예. 진짜 민주당은 나다. 진짜 민주당 후보는 나라는 식으로 캠페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김영남 후보가 보수당에서 넘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아주 위크 포인트라고 그것만 계속 때리는데 정말 대권 주자 그냥 국회의원 수준에 그칠 사람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근데 이게 진영의 리더를 꿈꾸고 하는 사람이 이게 좀 노회찬 같은 당당함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근데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본인이 대선을 나오려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러기엔 현장 분위기가 감정이 너무 격해졌어요. 다. 그러니까 아, 지지층도 감정이 격해져 갖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물론 예. 뭐 후보자끼리 결단하면 되겠습니다만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제 안 하겠다는 기류 굉장히 강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 한 열흘 사이에 좀 기류가 많이 변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은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국 대표가 앞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최근에 JTBC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조사가 나왔는데 그 조사를 오차범위 내.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 마치 지금 민주당 후보를 빨간색을 입히거나 자기를 제일 앞에 나섬으로써 사실 그는 심지어 선거법 위반. 위반있는 소지가 있죠. 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조국스러운가라고 하는 부분 또 뭐 눈팅이가 뭐 부딪혀가지고 뭐 어쨌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국답지 않다라고 되더라도 그렇게 큰 인물은 못 된다. 뭐 그런 아주 뜨뜻미지근한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군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그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티격태격하면요. 예. 유이동 후보가 어부지리할 수도 있어요. 유이동이 경우에 될 수도 따라서. 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유이동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이동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용남, 조국. 나는 지금 어찌됐든 치고받은 상황에서 김용남 후보가 확실하게 포지셔닝을 잘하지 못하면 조국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국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자, 김한 기자는. 저는 뭐 정석적인 저희 개인적 결의가 아니라 정석적인 과정으로 보면 김영남 후보가 이기겠죠.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야, 구도도 세 명이 유리하고. 다 다른데 네. 박제 놓고 제가 나중에 선거 결과 나오면 세 분 모시고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악마의 대변인들 김영주 전 의원, 신지호 전 의원, 김한 한겨레 12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